2021년 4월 30일 밤 12시쯤 경남 고성군 하이면의 삼천포 화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가 공식 폐쇄됐습니다. 두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서 국내 석탄 발전소 수는 일단 56개로 줄었습니다. 각각 560메가와트 발전 용량을 가진 삼천포 화력발전소 1, 2호기는 1983년 8월과 1984년 2월에 준공돼 약 38년간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가동 연한은 30년이었습니다. 문을 닫은 두 발전소 바로 맞은편에는 고성 하이 석탄 화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가 들어섰습니다. 새 발전소 두 기의 합계 발전 용량은 2080메가와트로 폐쇄된 두 기의 2배 규모입니다. 고성 하이 1호기는 2021년 5월 14일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노후 발전소 2기, 폐쇄된 고성의 용량 2배 신규 발전소. 2019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삼천포 발전소 폐쇄를 미루다가 이제야 폐쇄를 했습니다. 온실가스를 2배로 내뿜는 고성 화력발전소가 곧 가동될 예정이라 폐쇄를 축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고성 하이발전소 1, 2호기가 가동률 92%를 기준으로 연 1,447만 톤의 온실가스를 내뿜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의 정진영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은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폐쇄되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총 8기로 발전 용량은 총 3,740메가와트입니다. 이 가운데 보령 1, 2호기와 삼천포 1, 2호기, 호남 1, 2호기가 2021년 연말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삼천포 3, 4호기는 2024년까지 석탄 화력시설을 폐쇄한 후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됩니다. 반면 고성하이를 포함해 2024년까지 건설되는 석탄 발전소는 총 7기인데 이들의 발전 용량 총합은 7,260메가와트로 문을 닫는 8기 합계보다 3,520메가와트가 많습니다. 9차 전력수급 계획대로 된다면 2024년 말 우리나라에서 가동될 석탄발전소는 모두 59기로 발전 용량 면에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증가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연간 5,017만 톤입니다. 폐쇄되는 8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2,457만 톤을 제외하면 2024년 석탄 화력으로 인해 증가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연간 2,560만 톤입니다. 환경단체들,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요구. 환경단체들은 석탄 화력 발전이 기후위기 가속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진행 중인 발전소 건설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2029년까지 기존 발전소 폐쇄를 완료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석탄 발전업계는 탈석탄이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또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경우 석탄 발전 회사의 손실이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탈석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김승환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속도 조절론에 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 탈석탄 과정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급 문제는 한국의 현재 전력 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요 감당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석탄 발전의 빈자리를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전기 수요 관리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발전시켜 전력 수급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김 교수는 또 2021년 4월 21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 탈석탄 시대 전력 시장의 개선 방향에서 발제를 통해 석탄 발전은 낮은 전력 공급 가격과 저조한 가동률로 인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탄 발전 금융 조달은 80% 이상의 가동률을 가정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전력 가격이 낮고 발전소 가동률도 점차 낮춰가는 전력 계획 아래에서 석탄 발전은 앞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당시 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석탄 발전소는 질서 있는 퇴장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2030년까지 탈석탄 때문에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 퇴출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고 탈석탄을 진행해야 합니다.
발전소의 소유 구조, 발전 효율성, 지역 편중성, 전력 공급 안정성 등을 감안해 특정 회사와 지역에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기준으로 가동 중인 56기의 석탄발전소 중 충남에 26기가 몰려 있습니다. 이 중 보령, 당진, 태안 중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퇴출이 일어나면 해당 회사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영국, 20년 만에 석탄 발전 비중 72%에서 2%로 전문가들은 성공적으로 탈석탄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국은 1990년 기준으로 전력 생산의 72%를 석탄 발전에 의존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석탄 발전 비중이 2.1%까지 떨어졌습니다.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 205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인 6억 3,40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했습니다. 기후변화법에 따라 2008년 12월 독립감독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후변화법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2013년에 도입했습니다. EMR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탄소 가격 하한제입니다. 이는 전력을 포함한 특정 산업에 탄소 배출 톤당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탄소세와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영국은 또 석탄 발전 신규 사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영국 정부는 석탄 발전소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전력시장에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발전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발전차액 지원 제도는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발전원에서 만들어진 전력에 정부가 적정 가격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영국 전력시장에서 석탄 발전의 경쟁력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영국은 2015년 11월 2025년까지 석탄 발전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2018년에는 탈석탄 이행을 위한 정부 보고서를 통해 탈석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승환 교수는 영국의 탈석탄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석탄에 투자하지 말라는 신호를 정부가 산업계에 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탈석탄에 관해 정부가 일관된 철학을 갖고 구체적인 신호를 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석탄 산업이 경쟁력을 잃는 동안 노동자들은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직자가 돼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국 정부는 2019년 그린 일자리 200만 개 창출을 위한 그린 일자리 TF를 출범시켜 노동시장의 대응 방식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질 좋은 그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 그린 일자리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독일, 빨리 폐쇄하면 더 많은 보상 전략. 독일은 탈석탄 정책을 본격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빠른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탈원전 정책을 확정해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약간 미뤄졌으나 2023년 4월 15일 남아있던 3기의 원자로 가동을 모두 멈췄습니다.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 생산량 감소 때문에 상대적으로 탈석탄은 빠르게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1990년부터 전력 생산의 57%를 석탄과 갈탄에 의존했던 독일은 30년간 그 비중을 줄였지만 2020년 현재도 약 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같은 기간 3.6%에서 44%로 급속히 늘면서 탈석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8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성장, 구조변화, 고용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2020년 7월에는 2038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겠다는 탈석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독일의 탈석탄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한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쇄 결정 시기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해서 석탄 발전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조기 폐쇄에 동참할 수 있게 유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폐쇄 시기에 따른 차등 보상 정책의 경매 방식을 도입, 최저 보상 금액을 부른 발전 사업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은 메가와트당 최대 16만 5천 유로, 약 2억 2,745만 원까지 지급하는 1차 시기부터 4만 9천 유로, 약 6,754만 원까지 떨어지는 7차 시기로 나눠 진행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인 클린에너지 와이어에 따르면 독일의 탈석탄 경매 제도는 2021년 기준 3차 시기까지 진행됐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조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최대 4만 명이며 58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보조금 형태로 총 50억 유로, 약 6조 8,890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개인의 연금 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한국, 탈석탄과 함께 탄소 감축 속도 높여야. 2021년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을 계속해왔습니다. UN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탈석탄 속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들은 동시에 석탄산업 노동자의 직업 전환과 지역경제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에 유념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3월 21일 탄소 중립 목표를 수정해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3년간 일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 대표자 회의 간사는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탄발전 노동자 현황과 석탄발전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용역이 시급합니다. 당장 발전소들이 폐쇄된다면 전체 발전소 노동자 25,112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 11,286명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먼저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현황과 재취업 준비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령 석탄화력 1호기와 2호기 폐쇄 이후 10만이었던 충남 보령시 인구가 9만으로 줄었습니다. 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 간사는 또 우리나라도 독일의 탈석탄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탄발전소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 기구에서 논의된 재생에너지 전환 배치, 노동자 재교육, 재취업 활성화 같은 탈석탄 정책만이 사회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표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탈석탄위원회는 석탄발전소 폐지 협의 과정에 노동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료, 학자, 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석탄발전소의 젊은 노동자에게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회 등을, 고령 노동자에게는 연금 보상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을 연방정부에 권고했습니다.